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 센터 홍지 전문가입니다. 오늘 10월 29일입니다. 그죠? 자, 이제 10월달 거래 일수도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11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내일이 이제 월봉이 마감이 좀 되는 이제 그런 날이네요. 자, 시장이 사실상 10월달 지금 경험을 해보시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에는 뭔가 조금 수월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의 성과는 10월달 초에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물론 그 전에 뭐 7, 8, 그 전 뭐 5, 6, 3월달 어려운 이후부터 뭐 사실상 4, 5까지는 이제 3월달에 눌려있던 종목들이 회복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면 지금 뭐 6, 7, 8, 9, 10까지는 뭐야 수익을 극대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름에는 주식이 좀 약한데 여름에는 우리는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매매들이 좀 했었고, 근데 이제 10월 달 들어서는 좋다가 엇갈리는 이제 모습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좀 과격하고 빠르게 지금 발생을 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경험 없는 분들은 진짜 시장에서 말 그대로 죽어라라는 이야기가 또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좀 과격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면 여러분들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가장 올바른 방법이 뭐냐는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 그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결국엔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면 그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 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 나왔죠. 시장이. 오랜만에. 근데 제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자리에서 결국 뭐예요?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항상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100%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100%가 그래서 아니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투자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아무튼 어려운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꿔 말하면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게 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힘들지만 조금 더 기운 내실 분들 기운 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괜찮은데요. 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조금 밀리니까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널널하죠. 그래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앞으로 성과는 좋아질 수 있는가. 이제 그거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시작한 사람이나 아니면 기존 해왔던 사람이나.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눠볼까 하는데, 자, 오늘 시장 흐름이 여러분 어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고 보니까 야, 이거 뭔 일이야? 뉴욕 증시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났습니다. 그죠? 뉴욕 증시가 오늘 작살이 나면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흘러갔어요. 자, 지금 뭐 다우 같은 경우도 3.4% 폭락이죠. 3.7%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 3.5%. 어떻게 사이좋게 3.5% 정도씩 빠졌어요. 그죠? 3대 지수 모두가 조정을 좀 받았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 뭔가 이게 자로잰 듯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4%. 독일 지수는 저점이 깨졌어요, 사실. 저점이 깨졌고, 현재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결국 유럽이 좋지 않고, 유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도 약간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동반 하락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영향이 지금 어디까지? 우리나라, 까지, 그다음 동아시아까지 끼쳤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 대선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코로나 왜? 없어질만 하면은 다시 올라오고, 없어질만 하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지금은 요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시 조금 반짝 증가했다가 다시 요렇게. 100명 남짓이에요, 사실. 다른 국가도 여러분들 미국 보세요. 8만 명씩 나와요. 그죠? 뭐 이탈리아 15,000명, 프랑스 2만 명. 예. 걔네들 수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싱가폴, 대만, 중국,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은 편이지만 한 700명에서 400명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결국 손톱에 낀 가시처럼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손톱에 낀 가시가 조금 사이즈가 커졌네,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답답한 상황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 대선은 항상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있어요. 미국 대선은 항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사실. 뭐 부시나 뭐 사실 2000년도 이후에 보면은 부시 대통령, 그다음에 오바마, 트럼프, 그죠? 세 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흐름들로 보면 결국에는 뭐 대통령이 사실 미국은 연임이 이제 가능하니까 연임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었네요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거지만요. 항상 미국 대선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될 거야라고 V자 반등이 일어났던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 대선에는 주가가 오히려 좀 밀리거나 횡보 흐름을 좀 나타냈었다면 그 이후에는 정권이 들어서고 안정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결국에는 뭐 미국민들을 위하고 그 뒤에 이제 수혜받는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던 게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서구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럽, 미국 이런 쪽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자, 코스닥이 0.9%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오늘 지금 보면 코스닥이 한 2% 정도 좀 밀렸는데 0.9%까지 좀 땡겼습니다. 종목별로 약간 입장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종목이 많이 오늘 안 가더라도 진짜 얻어맞을 게 나는 클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느끼신 분들이 저는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사실상 좀 괜찮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제, 오늘, 그저께 3일 연속 뭐 양봉을 그려내고 있다. 외국인들은 엄청 빨았는데, 그죠? 외국인들이 엄청 매도를 했는데 오늘 결국엔 시장에서 뭐 양봉을 그려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확실하게 지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분되는 거는 결국 뭐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국가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동아시아가 조금 특별하죠. 그 다음에 지금 확진자가 많은 지역, 그쪽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지역들, 여기에 어떤 주가의 등락폭, 그러니까 갭은 사실 굉장히 좀 심한 편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슈를 간단하게 조금 보면요, 트럼프가 플로리다 여론조사에서 0.4% 앞섰다. 4월달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4월달 이후에 이제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단 플로리다가 지난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 키를 쥐고 있었던 그런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려감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트럼프가 되고 지난 대선도 좀 비슷했어요, 사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가 되면 전 세계 증시는 사실상 폭락이구나, 전 세계 경제는 망가지겠구나. 왜? 저런 막나니가 미국 대통령을 한다면 과연 미국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라는 사실상 온전히 제대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좀 많았지만, 중요한 건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좀 컸다라는 건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요 영향이 시장에 좀 악재로 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즉 뭐야, 바이든이 될 줄 알았던 게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죠. 어디 시장이. 그게 뉴욕 증시에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됐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게 반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니까 이슈별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독일이 봉쇄를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미국이 워낙 슈퍼파워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주위에 강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전 세계 원래 2등이었어요, GDP가. 그게 근데 중국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 워낙 강국, 러시아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약자일 수 있겠죠, 그죠?
무기로 보면 러시아한테 좀 뒤지고, 근데 경제 수준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 양호한 흐름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결국 중국이나 어떤 일본, 요 강국 사이에 지금 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EU 여러분들 아시죠? 유럽연합. EU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게 독일과 프랑스예요. 근데 이 큰 두 국가가 봉쇄를 한대. 야, 이동하지 마, 나오지 마, 뭐 운영도 하지 마.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야, 그러면 경제 안 좋아지겠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거고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그런 상황을 만드니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뭐 코로나는 집구석에만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줄어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어려운 건 알지만 결국에는 시간을 끌면, 왜? 나가지 않고 시간을 끌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확진자가 지금 많지만 서서히 좀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뭐 2.5단계, 그죠? 3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2.5단계에서 2단계 되고, 그 다음에 1단계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흐름이 어떻게 다시 좀 좋아져요. 최근에 물론 코스닥이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흐름 보면 다시 강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매를 좀 먼저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매를 먼저 맞았다. 이제 이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도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 다시 뭐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엔 힘들지만 결국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그동안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요, 정부에서 돈 내서 틀어막는 거지.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얘네 둘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왜? EU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국가예요. 그러면 뭐 다른 애들이 해봐야 얘네들보다 영향력이 더 클까?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진짜 큰 대장이 문제가 터졌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뒤에 자그마한 애들 나와봤자 여러분들 반응도 안 합니다.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 전국적으로 뭐 봉쇄령이 나온다면 그걸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은 세부적으로 약간 조절을 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예요? 큰 악재가 나오고 불안감에 떨고 있고 시장이 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주식을 생각할 때는 그 시점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해요. 시점. 그러니까 악재가 반영됐느냐 아니면 호재가 반영됐느냐,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시점이 나오고 얻어맞은 자리이잖아요, 그죠? 현재 위치가. 그러면 여기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은 뭘까? 아니면 기다려서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은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보통 악재가 나오고 시장이 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나면 사람들은 뭐해? 더 빠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판다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투매. 근데 그 투매가 여러분도 얼마 전에 나왔죠? 보겠습니다. 투매가 나왔잖아요, 코스닥에서. 투매. 이게 지금 이만큼 밀렸는데 이게 한 12% 빠진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고점 대비 얼마? 15에서 얼마? 16% 빠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경험해 보셨으니까. 많이 빠졌어, 그죠? 빠지고 좋아질만 하니 다시 밀렸어, 그죠? 때린데 나아질만 하니 또 때렸어. 어떻게? 상처가 다시 아무는 데까지 뭐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매를 먼저 맞았으니 어떻게 돼요? 더 충격은 크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게 뭔데? 개인 투매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개인 투매 제가 잡아드렸죠, 장중에. 분명히 개인들 투매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매도는 하지 마세요, 그죠? 오히려 홀딩 내지 매수 자리지 매도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른 개인이랑 똑같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내 종목이 빠져, 시장이 밀려, 악재가 나와, 불안하니 더 밀릴 것 같아,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냥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매도 종류가 전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비자발적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팔리는 거 있잖아요. 미수나 신용 매매 하셔서 반대 매매 나가는 거, 그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버티다가 틀어막지 못하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장중에 여러분들 개인들의 자발적 투매보다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왜 자신감 있으니까 계속 버티는 거거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돈 끌어다가 또 넣고 아니다 싶어갖고 또 자르고, 그죠? 무서우니까 계속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개인 투매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잡아도 사실상 주식에서 실패할 가능성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투매만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이제 분위기가 만드는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투매가 코스닥에서 나오고 나서 오히려 힘이 세지더라라는 거고, 그죠? 확실히 세지더라라는 거고, 지금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물론 그쪽에서도 투매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걔네들 수급까지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분명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악재 요인들이 과연 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더 큰 악재가 나올 만한 게 막상 많이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보면 트럼프가 지고 있는 건,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플로리다에선 좀 이기고 있다. 0.4%. 하지만 요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수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이유는 없어요. 이유 내에서. 그럼 얘네들이 봉쇄했으면 다른 애들이 했다 해도 이제 시장에는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까보니까 좋다. 뭐 삼성전자 1조 12조, 그죠? 네이버도 이번에 영업이익이 2,900억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전체적인 흐름에 연동이 되는 종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강보합, 어제 상승, 오늘 강보합,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뭐 좋은 부분.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네. 더 이상 악재가 크지 않네. 그러니까 큰 악재가 여러분들 만약에 10개가 있어. 근데 9개 이미 지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다 경험해봐서 이거는 어려운 거 같지도 않아요. 막 이런 부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있죠. 아니면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악재 요인이 하나 나오더라도 뭐 그 전께 잘 넘어가면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과연 더 큰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가 좀 지금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 봉쇄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움직이지 못하면, 틀어 막으면. 근데 신기한 건 유럽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길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미스테리아, 그죠? 몇만 명씩.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 그러면 실적은 좋게 나오면 좋죠. 사실상 실적은 좋게 나오면 좋은데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9일이죠. 자, 오늘 애플이 실적 발표 예정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한 596억 달러가 이제 예상된 나온 2분기 영업이익이거든요. 서프라이즈였는데 이번에 아이폰 12가 나왔어요. 5G 폰. 3분기 예상 매출이 638억 달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예상된 수치대로 애플 실적 발표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신제품이 기대감이 좀 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이렇게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쇼크 수준 아니면,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도 실적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 따라서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는 급락의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면 비빌 언덕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나마 실적은 괜찮고, 야 니네 그래도 어려울 때 실적이라도 좋으니까 경쟁력이 있네. 그럼 앞으로 뭐 이렇게 바닥 찍고 경기가 좋아지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수보다 수출이 잘 돼야 되는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코로나 시절에서 지금 사실상 서프라이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경쟁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좀 입증을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이 조금 개선되면 그 수익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실적 대비 주가는 싼데 앞으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요인이 생기면 더 상승 여력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풀렸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흐름들을 만드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연결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 근데 이게 좀 습관이 돼야 되는데 한 번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악재가 나왔네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수급만 보실 거면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거예요. 결국에 호재 나왔는데 못 가면 주가는 어떻게 돼? 빠지죠. 호재 나왔는데 주가가 못 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재 나왔는데 주가가 안 밀려. 이거는 뭐예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흐름에 대한 부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사실상.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 그러니까 버티자라는 게 꼭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괜찮다라는 게 무조건 많이 사자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면 버티다가 꺾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빠지다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염두를 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장세,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했죠. 현금 비중이 많으면 여러분들 유리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현금 비중이 많으면 유리한데 너무 적으면 또 불리하지도 않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게 더 유리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한 10에서 20% 현금만 있어도 우리가 그걸로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왜? 반등 나오면 어저께처럼 급등할 때 다 같이 움직이고, 또 빠질 때 다 같이 빠지고, 그러면 다 같이 빠질 때 저점 매수해서 이거 반등 나올 때 뭐예요? 팔 수 있잖아. 그럼 그럴 때 팔고 또 현금 만들고 버티고, 팔고 현금 만들고 버티고, 팔고 현금 만들고 버티고, 그러다 장 올라가고 급등 한번 나오면 그때 뭐예요? 쑥 올라가서 수익을 내든 본전이 되든 둘 중에 하나.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대폭으로 다시 한번 늘려놓고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긴 한데 예상은 실적은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 좋지만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강한 건 분명히 장점인데 이 장점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비율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식이 한 70-80% 정도 있으면 나머지 현금일 거 아니야. 그 정도만 돼도 지금은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차트는 간단하게 볼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도,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으로만 이야기 드리면, 왜? 항상 기술적 차트는 후행이에요. 응? 오늘 아침에 시황에서도 여러분들 내용은, 시황 글 보신 분들은 내용이 뭔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괜찮을 거예요가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죠? 아침에. 장전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예상 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수 캔들은 양봉이나 망치 예상했잖아요, 제가. 그죠? 오늘 아침 시황을 보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물론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들보다 센다라는 것도 명확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지수 캔들이 양봉이나 망치가 즉 뭔데? 저점에서 들어올 겁니다 라고 저는 예상했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예상한 수치보다 오늘은 조금 더 세긴 했습니다, 시장이. 특히 코스닥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봐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저점이 깨졌어요. 그죠? 저점 깨질 때 많은 분들이 투매에 동참을 했고, 왜? 그냥 차트만 배운 분들이 파는 거예요, 이때. 투매 진짜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전저점이 깨지고 여기 이탈했으니까 이탈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빠진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은 다음날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뭔데? 그 자리보다 높이 있네 뭐예요? 털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만 이야기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원칙에 맞는 대응을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털려요. 봐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왜? 전저점 깨다가 털리잖아. 반등 나오죠. 이때 뭐가 나왔는데? 개인 투매 나오니까. 근데 개인 투매가 왜 나와? 차트, 그 다음에 결국에는 못 버텨서 판 사람, 그죠? 반대 매매, 세 가지예요, 핵심이. 차트도 안 좋지, 반대 매매도 나오지, 그로 인해서 장중에 깨지니까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나니까 바닥 치고 다음날 바닥 치고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매 나올 때는 절대 팔면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 진짜 기억을 하세요. 근데 그 증상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 방송, 제가 항상 투매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집중하셨으면 여러분들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이렇게 깨졌는데 다시 올려놨거든요. 보통 2, 3일 내, 빠르면 하루 만에 올려놓으면 센 거고 2, 3일 내 다시 올려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기존의 추세대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이게 다시 뭐 지지선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다시 깨지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 지지선이 다시 깨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인데? 790라인이에요. 아직 좀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이 만약에 미국이 최대한 많이 올라서 내일 우리나라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거지. 근데 그때 올라갔을 때 뭐 갖고 있던 종목이 또 차익이 된다거나 아니면 본전이 돼서 현금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빠지더라도 조금 나한테 뭐 시간적인 여유,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밀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가 될 겁니다, 아니다를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현재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방향성은 누가 결정합니까? 방향성은 누가 만들어요? 방향성. 결국 전 세계 증시에서 방향성은 미국이 만들잖아요. 그죠? 미국이 만들어요. 자, 지금 보시면 근데 보조 지표들 이제 다 보시면 미국도 바닥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요. 요렇게 3월달에 급락했을 때 있죠. 한번 빠지고 반등이죠. 그 다음에 다시 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등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 자, 봐봐요. 지금 올해 여러분들 총 3번이에요. 올해 총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런 것들 있잖아. 뭐 RSI니 MACD 오실레이터니 스토캐스틱이니 옛날에 뭐 보조지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활용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좋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예요. 얘가 메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가지 보조지표를 놓고 보니까 반등할 수 있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죠. 보조지표에서 뭐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과매도권이다, 그 다음에 개인 투매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우려감을 있지만 팔자는 아니다. 그리고 반등 빨리 나오는 게 지금 코스닥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다우 지수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뭐예요?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등 폭을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반등 폭을 예상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이거 갖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 타이밍에 보유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지표다라는 거지. 근데 보시면 이렇게 1년에 3번 건드려진대. 1년에 3번. 근데 그 3번이 여러분들 그 3번 중에 2번 나왔을 때는 뭐예요?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사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선 반등 나오고 또 빠졌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반등 나오고 한번 밀리다가 쭉 갔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반등 보이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반등 보이고 서서히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그것까지는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뭐 한번 반등을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은 얻어갔다라는 거죠. 어디가? 미국도. 그럼 아예 그냥 미국 증시를 작살내는 정책으로 갈까요? 정치인들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난리 날 것 같아. 왜? 미국인들은 우리나라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요. 50% 정도.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주가 빠지면 뭐 난리 그냥 쌍난리 그냥 칩니다. 그냥. 아무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가 가장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S&P,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서서히 좀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완전 여기에 들어가면은 진짜 좋은 기회인 거고, 정말 좋은 기회인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요 자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수마다 위치가 조금 달라요. 해당하는 위치가 조금 다른데 어차피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나 다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다우 지수에 떴던 그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종목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사실 진짜 좋은 기회는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에요. 장이 안 좋으면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근데 사실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원래. 장이 안 좋을 때는 매수를 뭘 할까요?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되고, 장이 좋을 때는 언제 고점이 찍힐까요? 상당히 조금 경계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항상 거꾸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개인 투매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올라올 수 있고 다음 주에 그냥 별일 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예상은 뭐 얘가 불복하고 그러면은 신용등급 강등되고 이러면은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라는 게 이제 시장 전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영돼서 우리나라 흐름이 오늘 지금 나오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수치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요거 핵심적으로 하나만 또 설명드리고 제가 종목 이야기 할게요. 전략 종목.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재생이다,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신재생을 여러분들 그냥 바이든이 신재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된다가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진짜 좀 심각해요, 지구가.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 내리다가 어떻게 갑자기 덥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뭐 덥고 춥고 막 이게 반복적이고 비도 많이 내리고 막 이번에 폭우 때문에 또 사망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풍이 자주 오기도 하고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지구가 이제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더 어려워질 거래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즉 탄소를 줄여야 돼요. 탄소를 유지해도 안 되고 줄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온도가 다시 좀 빠지거나 유지될 수 있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뉴스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지 말래요. 우리나라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제로탄소.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이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가 왜 그럴까? 결국에.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이나 아니면 EU,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제 미국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뭐 트럼프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뭐 석유 산업 내지는 이런 것들을 더 부양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쓰는 반면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탄소 배출, 그러니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국가들은 강대국들인데, 탄소 배출을 더 늘려 나간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탄소 저감을 하지 않으면 욕 무진장 많이 먹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인데, 자,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시장에서도 요거 좀 보셔야 되는 게, 봐봐요. 요거 지금 보시면 썬파워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태양광 업체입니다. 어제 증시 폭락했을 때 얘는 4.5%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재생이니까 올라갔다 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즉 바이든이 아직 당선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라고 보는 자금의 흐름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어저께 13%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형주 보실 때. 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50주 신고가요. 신고가죠, 신고가. 지금 52주. 최근에 보시면 이게 차트 모양이 여러분들 가장 위에 있죠.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는데 바이든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면 이런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올까요? 월가는 트럼프보다 바이든 편이에요. 예. 일단은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반응을 보면은 바이든 관련주가 완전히 여러분 죽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OCI도 실적 발표해서 좋게 흘러가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는 거죠. 오늘 OCI 플러스죠. 하나솔루션 오늘 200원인가 300원 밀렸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뭐 상강 MNT, CS 윈드, CS 베어링, 동구 SNC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급등 이후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올라갈 때 빨리 반등이 나오고, 오늘 조정도 무난하게 받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들 흐름을 먼저 캐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정보가 진짜 좋은 정보가 많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 세상에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자, 아무튼 이제 이런 흐름들로 봤어요. 그러니까 즉 신재생 관련주들이 어저께 신고가를 보이고 급등을 했다라는 건 어저께 시장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능성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3분기 실적이 좋은데 야 이거 이제 이 산업 성장하기 힘들어, 투자해봤자 소용없어. 왜? 트럼프가 무조건 될 거야 내지는 트럼프 가능성이 높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겠냐고. 지금까지 실적 좋았지만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자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도 빠지겠지, 그지?
근데 반등은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바이든이 될 가능성도 시장에선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이슈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내용들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고 거기서 가능성 있는 것들을 뿌려두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급락 안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땐 종목이 막 밀리더니 멈추기만 해도 어떻게 급등 나오잖아, 그죠? 슈팅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스프링 누르다가 딱 손을 떼니까 어떻게 충 튀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 저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지금 상황이 더 좋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상황을 버티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거지. 왜 악재 나오다가 갑자기 호재거리가 나오면은 사람들 심리가 팍 하고 튄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행 좋아하시던 분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됐어. 근데 코로나 만약에 백신이나 치료제 나와서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해외여행 좋아하셨던 분들이 안 갈까? 근데 그런 수요가 여러분들 폭발하겠죠, 나중에. 왜 그래요? 그동안에 굉장히 결핍돼 있던 게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돈은 많죠. 뭐가? 유동성이. 유동성은 많은데 이 돈 쓸 데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 쓸 데가 발생을 하면 한쪽으로 이제 돈이 이제 쏠리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뭐가 폭등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노려보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버티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사실상 굉장히 조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전략 종목 매도 안 나가신 것도 있고요. 있으실 거고, 당연히 이제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장이 폭락하면은 사실상 그게 이제 매도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걸로 된 거거든요. 왜?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 종목을 뭐 더 많이 샀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원래는 한 주 있던 거를 시간이 더 걸려서 더 빠져갖고 2주 됐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슈팅 한번 나와줘서 매도 됐다. 그럼 뭐요? 비중이 실려서 나는 매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나는 한 달 만에 얼마를 벌 거야. 한 달이라는 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요, 그죠? 나는 오늘 투자해서 내일 무조건 20% 수익 낼 거야.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길게 가는 어떤 투자법을 쓰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주식을 왜? 한 번 수익 내고 그냥 손 털고 그냥 나갈래요? 무슨 도박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우리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그죠? 불, 물, 뭐 칼, 그죠? 뭐 가위 등등.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칼을 뭐 무기다라고 이야기 안 하지. 가위를 무기다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결국에는 제가 항상 추구하는 바가 뭐야? 확률 게임이다라는 거죠. 10번에서 얼마? 7, 8번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운 좋게 맞췄는데 앞으로 그 방법을 쓰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야기 드릴게요. 아이고. 자, 기가레인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요것도 기가레인 좀 다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 1,800원. 잠깐만. 기가레인 지난번에 전략 등록 했는데 이거 매도 나갔나 보네.
자, 오셈 임플란트도 오늘 급등하면서 오늘 매도 나갔네요.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오늘 차익이 지금 좀 됐는데, 자, 오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다시 내려오면 잡을게요. 39,500원. 아니다, 4만원에 너무 싸게 잡으려다 놓친다 또. 너무 싸게 잡으려다가 좋은 종목 놓친다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많이 밀린 자리이기도 하고, 물론 많이 밀렸으니까 더 빠질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폭이 제한적이란 얘기죠. 왜? 고점에서 지금 15% 밀린 자리라서. 고점 대비 15% 빠졌죠. 근데 중요한 건 고점 대비 15%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증시나 유럽이 폭락한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 더 갈 수 있나요? 유럽에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 목표치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프리카 TV가 이번에 실적이 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61,000원. 여러분들 유튜브는 아프리카 TV 많이 보시죠? 그죠? 자, 아프리카 TV 61,000원 잡도록 하고. 자, CJ 시푸드 가겠습니다. 어묵 만드는 곳인데, 자, CJ 시푸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본 아베가 스가한테 넘겨줬죠. 총리 똑같은 놈들이요. 지금 보면 일본 놈들 참 이상해요. 이상한 애들한테 지금 정권을 맡기고 사실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4,580원 CJ 시푸드 갈 텐데, 요거는 오염수,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원전 그 오염수가 남아 있는 게 어떻게 바다에 그냥 버린대.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동해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 관련주다라고 해갖고 지금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방류 계획을 잡을 것 같다라고 해서 주가가 한동안 지난주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발표 시기가 조금 미뤄졌고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면 그 전에 어떻게 한번 투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위치적으로 사실 올랐다 빠진 자리에서 부담은 없고, 아직까지 뭐 테마 재료는 살아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CJ 시푸드도 관심 있게 좀 보자고요. 자, 노바텍을 잡도록 할 텐데, 요거는 물론 싸게 잡으면 좋은데, 노바텍이 여러분들 자석 업체예요. 자석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자석 업체인데 이번에 실적이 좀 좋더라고.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올라왔고 흔들리면은 조금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 오히려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휘청거릴 때 조금 빠질 때 분할 매수, 그러니까 전략 매수로 잡으셔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눌리게 되면 한 번에 좀 다시 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일단은 노바텍 33,250원이에요. 33,250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 스파 반도체는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영향력이 삼성전자가 커지면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예요. 후공정은 뭐 마무리.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간에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그거 한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과정이 있어요. 전 공정, 그 다음에 과정, 후 공정. 반도체 이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전공정에 맞는 업체, 후공정에 맞는 업체, 그리고 후공정에는 뭐 테스트 패키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시그네틱스, SFA 반도체. 근데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는 다 삼성 계열이에요. 삼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인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 보시면 어떻게 박스권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더라라는 거죠. 5,050원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잘 간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저는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트럼프가 되거나 바이든이 돼도 우리나라에선 반도체가 결국 가장 핫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안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봐야 된다. 자, 이렌시스라는 종목 다시 그거 할게요. 2450원, 2450원.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아마 물량 안 나갔을 거예요, 이거. 다시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2450원. 이렌텍 계열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근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뭐 클린 뭐 가전이니 뭐니 요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죠. 일단 흑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증 한국 정보 인증인데 7,200원에 전략 등록할게요.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인증 시장, 그러니까 즉 보안 시장이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증서, 봉인 인증서 폐지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인증서 폐지됐다고 인증서를 여러분들 안 써요? 아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더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직 그냥 그대로 공인 인증서 쓰는 것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훼손은 없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실적이나 기대감 아직 어떤 산업 쪽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웹캐시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거든. 계속 우상향이잖아, 그죠? 꾸준해요, 꾸준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면 또 상한가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한 5에서 10% 정도 반등 나올 때 좀 쉽게 나오는 종목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다시 볼게요. 셀트리온.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매도 나간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치는 요때 이제 만약에 잡으신 분들이 계시면 빠졌는데 지금 뭐 추매를 나는 했다 아니면 안 했다 안 한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5만 5천 원 요 자리에서 전략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은 있어요. 물론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있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이게 또 의외의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임상 2, 3상을 좀 진행하는 그런 시점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도 지금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뉴파워 플라즈마인데 뉴파워 플라즈마는 요거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할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6,700원에 다시 전략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2개만 좀 더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조절이 여러분들 전략 매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추천 나왔네, 나 이 종목 좋으니까 나 이 종목 많이 사야지. 그러고 나서 물렸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략이라는 전략 자체, 그러니까 전략 매매의 전략 자체가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높은 것들을 뿌려둔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가 식당 가면은 분식집 가면은 식당 같은 데도 뭐 그냥 시그니처 메뉴라고 있죠. 어떤 식당에 시그니처가 있어. 그럼 그 식당은 진짜 그 메뉴가 뭐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고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 가면 여러분들 뭐 하나 때문에 먹고 살지 않죠. 그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그 상품들을 골고루 많이 팔고 결국엔 어떻게 총액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종목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한 종목에 내가 몰빵할 거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뿌려서 그냥 차익이 알아서 되게끔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 몰빵보다는 분산 투자가 여러분 맞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하나 둘씩 차익 되게끔 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략 매매가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종목 좋다 그랬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랑 겹치네. 그러니까 나는 많이 사야지.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은. 물론 그 중에 운 좋게 걸려가지고 그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오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투자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죠? 자, 유니퀘스트도 다시 보겠습니다. 11,100원. 요거는 저평가된 자율주행이다. 폴더블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핸드폰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한 12종목인데 요 정도 전략 등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 정도만 좀 진행을 시키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세가 어려웠는데 사실 잘 버티셨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이 굉장히 드문 거지. 왜? 미국 대선이 4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 4년에 한 번 있는 일 중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이에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물고, 그죠? 우리가 앞으로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정이긴 한데 힘든 거지만 결국엔 이 또한 지나가면 또 좋은 어떤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잘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선택은 좀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 뭐 다른 데가 뭐 더 잘하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시황보다 지금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그만둘 게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방송 듣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 가져가시고 그 전략이 뭔지 좀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이것으로 움직이는가 이제 그 부분들 좀 집중하시면 그러니까 의도 파악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수고도 좀 많이 하셨고 오늘까지 또 잘 버티신 만큼 다음 주는 조금 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물론 내일 시장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저는 방송은 다음 주 그다음에 VIP 분들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마치도록 할게요.